대한민국 최초 청와대에서 결혼식을 올린 여자. 그녀는 아버지에게서 23억 원을 용돈으로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는 평생 얼굴을 가리고 도망치는 삶이었습니다. 화려한 특권의 정점. 그 순간부터 그녀의 인생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꺾이기 시작합니다. 이 모든 특권은 결국 어떤 결말로 이어졌을까요? 오늘의 인물, 대통령의 딸 전유선입니다. 당시 대한민국은 대통령 한 사람의 영향력이 사회 전반을 움직이던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그 권력의 중심에 그녀의 가족이 있었습니다. 전유선은 아버지가 대통령이었기에 학창시절부터 상상하기 힘든 특권을 누렸습니다. 창덕여고 시절, 아침마다 학교 앞에는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검은 리무진이 교문 앞에 멈추면 경호원들이 먼저 내려 주변을 살폈고 학생들은 그 장면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차에서 내리는 한 여학생, 바로 전유선이었습니다. 일반 학생들이 버스와 지하철을 타고 등교할 때 그녀는 리무진을 타고 교문 앞까지 들어갔습니다. 경호원들은 항상 주변을 둘러쌌고 학교는 아예 교실벽을 허물어 전용 경호실까지 만들었습니다. 같은 교실에 있었지만 누구도 쉽게 말을 걸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분명 학생이었지만 이미 다른 세계에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학교 축제는 더욱 극적이었습니다. 그녀가 주연을 맡으면 학생들과 교사들은 밤 늦게까지 남아야 했고 청와대 직원들이 직접 나와 무대를 꾸미기도 했습니다. 거부할 수 있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녀는 대통령의 딸이었기 때문입니다. 전두환이 과외를 전면 금지하기 직전 어머니 이순자가 관리하는 귀족과외가 연희동 자택에서 비밀리에 열렸습니다. 창덕여고 동창이었던 양경숙은 당시를 회상하며 우리 학교에는 이순자 씨가 직접 중심이 되어 과외팀을 꾸리고 연희동 집에서 과외를 한다는 소문이 있었는데 그 과외팀에는 고위관리와 사업가 등의 자녀들만 들어갈 수 있었다라고 증언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훗날 남편이 되는 윤상현과의 인연이 시작됩니다. 전유선은 창덕여고를 차석으로 졸업합니다. 그리고 대학 예비고사에서 305점, 서울대 인문대 지원자 676명 중 45위. 누가 봐도 뛰어난 성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공주 같던 그녀의 삶은 대학 캠퍼스에서 180도 뒤집힙니다. 캠퍼스 곳곳에는 전두환 타도라는 구호가 울려 퍼졌고 최루탄 냄새가 공기를 뒤덮었습니다. 그 시위 한가운데 대통령의 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캠퍼스 구석에 숨어 경호원들의 보호 속에서 강의를 기다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경호원조차 막을 수 없는 것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었습니다.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분노가 결국 자신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어머니 이순자 역시 회고록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딸은 점점 쾌활함을 잃고 내면에 많은 갈등을 겪고 있었다. 한때 공주처럼 살던 삶은 어느 순간 도망치는 삶으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결국 그녀는 평범한 대학 생활을 포기하고 미국으로 떠납니다. 도피에 가까운 선택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 그녀의 인생을 바꿀 또 하나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윤상현과의 만남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만남에는 무려 3가지 썰이 존재합니다. 첫 번째 썰은 전두환이 미국 유학을 앞둔 딸의 혼처를 찾기 위해 서울대 총장에게 직접 지시를 내렸고 법률가는 고리타분하다는 전두환의 기호에 맞춰 경제학과에서 똑똑하기로 소문난 윤상현이 추천되었다는 설입니다. 두 번째 썰은 이순자 여사가 직접 꾸렸던 그 폐쇄적인 귀족과의 모임에서 두 사람이 처음 인연을 맺었다는 설입니다. 세 번째 썰은 윤상현 본인이 주장하는 내용으로 윤상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왠지 모르게 우울했고 측은해 보였다. 그녀는 몹시 감성적이었고 웃어도 슬퍼 보였다. 화려한 환경 속에서 자랐지만 그녀의 내면에는 설명하기 어려운 감정이 있었습니다. 윤상현은 그녀에게서 설명하기 어려운 우울함을 느꼈다고 회상합니다. 그는 이 프랑스 학원에서의 만남을 원래부터 예정되어 있던 운명적 만남이라고 믿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만남은 결국 하나의 역사적인 사건으로 이어집니다. 1985년 청와대 영빈관, 대한민국 역사상 유례없는 청와대 결혼식이 열립니다. 이 결혼은 단순한 개인의 행사가 아니었습니다. 전국 언론이 주목했고 사람들은 이 결혼을 권력의 상징으로 바라봤습니다. 대통령을 사돈으로 맞이한 남편 윤상현의 집안은 급격히 번창합니다. 평범한 직장인이던 그의 아버지는 전유선과의 결혼을 불과 8개월 앞두고 금융업과 전혀 무관함에도 한국투자신탁의 부사장으로 전격 발탁되었고 결혼 직후 사장으로 초고속 영전했습니다. 남편 윤상현 역시 석사장교라는 제도를 통해 사실상 군복무를 면제받습니다.
당시 일반 장병들의 복무 기간이 3년이던 시절, 그는 단 6개월간 군사훈련만 받은 뒤 육군 소위로 임관했고 정식 장교가 된 바로 그날 곧바로 제대하며 남은 군 복무를 모두 면제받았습니다. 겉으로 보면 완벽한 결혼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미국과 한국을 오가는 생활, 서로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는 커리어. 1998년 남편 윤상현이 한국으로 귀국해 정치권에 발을 들이면서 미국에 남은 전효선과의 물리적 거리는 곧 마음의 거리로 이어졌습니다. 당시 한국은 전두환과 노태우의 치열한 권력 암투가 벌어지던 시기였습니다. 정치적 야망이 크고 다혈질 기질이 있었던 윤상현은 노태우 측의 공세에 흥분하여 기관총으로 무장해 싸우자며 날뛰다가 경호실장에게 핀잔을 듣기까지 했죠. 권력의 중심부로 들어가려는 남편과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조용히 숨어 살고 싶었던 아내, 서로 다른 시간 속에서 살아가던 두 사람은 같은 공간에 있어도 점점 서로를 이해하기 어려워졌습니다. 이 모든 것이 조금씩 깊은 균열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균열을 산산조각낸 결정적인 계기, 바로 대통령의 딸이라는 무거운 꼬리표였습니다. 2004년 총선에 출마한 윤상현은 불과 수백 표 차이로 아쉽게 낙선하고 맙니다. 당시 전두환의 사위라는 타이틀이 선거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지배적이었죠. 정치인으로서 치명적인 약점이 되어버린 아내의 배경. 결국 낙선이 됨해인 2005년. 영원할 것 같았던 20년의 화려한 결혼 생활은 허무하게 무너지고 맙니다. 훗날 윤상현은 그녀를 올가매는 끈들을 풀어줘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자신과의 이혼이 그녀에게 해방이 되길 바랐다는 이혼 사유를 밝히기도 했죠. 부모의 이혼 후 그녀의 두 딸은 성을 모친을 따라 전씨로 바꾸었습니다. 이혼 이후 두 사람의 삶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혼 후 마스크를 쓰며 숨어 지내야 했던 전효선과 달리 윤상현은 롯데그룹 가문 신준호 푸르밀 회장의 딸과 재혼하며 최고 권력자의 사위에서 재벌가의 사위로 화려하게 변신했습니다. 또한 정치권의 입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을 누님이라 부를 정도로 친분을 과시하며 승승장구했습니다. 더욱 아이러니한 것은 이혼과 재혼을 거치면서도 윤상현은 과거 장인이었던 전두환 전 대통령 측과 계속해서 원만한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이혼 후 연희동 자택으로 전두환을 찾아뵈었을 때 전두환이 농담조로 새 배필감을 알아보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으며 이후 전두환의 팔순잔치에도 직접 참석하는 행보를 보였습니다. 그는 전두환에 대해 정말로 정이 넘치고 통이 크면서도 세세한 어른이라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권력의 단물은 다 누리고 이혼을 통해 정치적 꼬리표마저 완벽하게 떼어낸 윤상현. 하지만 세상의 모든 비난을 짊어지고 홀로 남겨진 전효선의 삶은 그와는 정반대였습니다. 이혼 후 전효선은 2006년 서경대학교 교수로 강단에 서며 홀로 서기를 시도합니다. 하지만 교수로서의 삶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수업 중 학생 20명이 한 번에 강의실 밖으로 쫓겨나는 일이 벌어집니다. 단 한 번의 수업에서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강의실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남아있던 학생들조차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 사건은 곧 학생들의 거센 반발로 이어집니다. 이 내쫓음 사태를 계기로 학내 익명 커뮤니티 대나무 숲에는 그녀의 수업에 대한 학생들의 불만이 폭발했습니다. 비싼 등록금을 내고 있는데 왜 우리는 이런 수업을 들어야 하죠? 다른 원어민 강사가 진행하는 교양 영어 수업은 수업 내내 영어로만 의사소통이 이루어졌지만 전효선 교수의 영어 수업은 대부분 한국어로 진행되었다는 학생들의 불만 섞인 진술도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예습을 안 해온 학생들을 쫓아낸 사건에 원어민이 아닌 한국인 교수로서의 수업 방식 불만까지 겹치면서 교수를 교체해달라는 학생들의 요구가 빗발쳤고 전효선 교수는 해당 수업에서 배제되는 수모를 겪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논란의 시작은 이미 이전부터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임용 과정 자체가 논란이었습니다. 학교가 요구한 전공은 영어학, 하지만 그녀의 전공은 법학이었습니다. 자격 요건이 맞지 않음에도 채용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당시 서경대 총장이었던 한철수 씨의 존재가 지목되었습니다. 한철수 총장은 육군사관학교 12기 출신으로 그는 전두환 재임 시절 최측근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인맥 채용 논란이 더 커졌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그림자가 있었습니다. 1992년 전두환은 그녀에게 23억 원의 채권을 용돈으로 건넵니다. 이 사실은 훗날 큰 논란이 됩니다. 2006년에는 오공청문회 당시 어머니 이순자의 소유가 아니냐며 의혹이 일었던 안양시 관양동의 토지를 외삼촌으로부터 증여받기도 했죠. 상상을 초월하는 이 엄청난 부의 세습은 결국 그녀의 발목을 잡게 됩니다. 그리고 2013년 검찰이 전두환 일가의 비자금 수사에 착수합니다. 언론은 그녀를 쫓기 시작했고 모든 시선이 다시 그녀에게 향합니다.
결국 그녀는 돌연 휴직을 선택합니다. 하지만 조사 결과 그녀의 명의에는 현금과 예금이 거의 없는 상태였고 2억 4천만 원 상당의 자동차 한 대만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아버지와 관련된 사건들이 다시 주목받을 때마다 그녀의 삶은 다시 흔들렸습니다. 대통령의 딸로 태어났던 그녀는 평생 얼굴을 드러낼 수 없는 삶을 살게 됩니다. 한때 모든 것을 가졌던 사람이 결국 선택한 방식이었습니다. 2021년 아버지 전두환의 장례식. 평생을 숨어 지내던 전효선은 오랜 침묵 끝에 다시 세상 앞에 모습을 드러냅니다. 하지만 그 모습은 여전히 모자와 마스크에 가려져 있었습니다. 이날 그녀의 등장이 특히 주목받았던 이유는 오랜 세월 동안 철저하게 모습을 숨기고 살아왔던 그녀가 아주 오랜만에 대중 앞에 얼굴을 드러냈기 때문입니다. 언론에 비교적 자주 모습이 노출되었던 다른 형제들과 달리 그녀는 끝까지 모습을 숨긴 채 살아왔습니다. 따라서 장례식장에서 언론에 포착된 그녀의 모습은 오랜 은둔 생활을 깨고 나온 매우 이례적인 장면이었습니다. 최근에는 조카 전우원의 폭로를 통해 큰딸의 결혼 소식이 뒤늦게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숨어야 했던 삶, 무너진 결혼, 그리고 강단위의 논란. 이것이 전효선의 인생을 설명하는 세 가지 장면입니다. 누구도 태어날 때 부모를 선택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삶은 부모의 선택이 자식의 인생에 얼마나 깊고 무거운 그늘을 미치는지 고스란히 보여줍니다. 권력의 정점에 섰던 아버지의 그늘은 6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그녀를 따라다녔습니다. 모든 것을 가졌던 삶, 하지만 끝내 자유롭지 못했던 인생. 대통령의 딸로 태어난 것은 축복이었을까요? 아니면 저주였을까요? 권력자의 가족으로 산다는 것은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은 전효선의 삶을 보며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녀의 삶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이나 여러분의 솔직한 생각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오늘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번에도 더 흥미로운 역사 속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